네, 그러면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진행해도 될까요? 잘 쉬고 오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카메라를 끄고, 예. 그래서 이제 그 UI를 계속 설명드리고 있었고요. 왼쪽에 이 컨텐츠 관리하는 탭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매니지 데이터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니지 데이터의 첫 번째 컬렉션 탭에서는 이제 컬렉터와 그 각 개체에 대한 소스, 각 개체에 해당하는 소스를 여기서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그 메뉴에서는 이 로그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드민 트레이닝에서 뭐 필드 익스트랙션 룰이라든지 이런 뭐 파티션, 스케줄드 뷰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다루실 텐데, 먼저 그냥 간단히 이 메뉴를 통해 설명드리면,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그 메타데이터 필드 이외에 뭐 다양한 필드를 직접 그 로그에서 추출해서 만들어서 그 로그 메시지에서 필드 형태로 태그돼서 최초에 수집될 때부터 그렇게 수집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제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필드에 보시면 그 최초 메타데이터뿐 아닌 뭐 다양한 지금 현재 이 트레이닝 인바이러먼트에서 만들어 놓은 필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필드 익스트랙션 룰은 이제 이것은 이제 이것을 통해서 로그가 수집될 때 로그의 특정 부분은 필드로 파싱을 해서 빼내라. 이러한 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파서는 이제 쓰임 관련된 거에서 넘어가고, 이제 파티션, 이제 어드민 코스에서 이제 배울 내용이긴 한데, 이제 파티션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서, 어, 그 데이터의 단위를 이렇게 파티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포워딩하고 또 보존 기간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파티션 단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케줄드 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음, 그 스모로직 내부에 임의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계를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어떤 패턴을 봐야 되는 그런 어, 데이터라고 하면 로그를 바로 쿼리해서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스케줄드 뷰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포워딩, 이 로그를 어디에 포워딩을 할지 그 타겟을 설정해 놓는 포워딩 탭이 있고요. 그리고 매트릭 관련된 매트릭 탭과 그리고 그 모니터링을 그 로그들을 가지고 어떤 주기적으로 얼러트 설정을 해서 얼러트를 받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얼러트 관련된 이 모니터링 페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상단에 앱 카탈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앱 카탈로그는 뭐냐면 제가 이제 컨텐츠를 말씀드렸는데요. 대시보드와 서치가 이제 컨텐츠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컨텐츠를 하나하나 고객분들이, 유저분들이 직접 다 만드셔도 됩니다. 워낙 유연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만드셔서 필요한 것들을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제가 보여드린 데모는 다 직접 스몰로직에서 만든 그 대시보드들입니다.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기존의 그 로그가 명확히 정해진 로그라면, 예를 들면 뭐 AWS 클라우드 트레일이라든지 이렇게 로그 타입이 이미 그 다른 벤더에서 이미 정해져서 이미 알려진 그런 로그 타입들이라면, 그 로그 타입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이 컨텐츠들을 모아놓은 하나의 컨텐츠들의 꾸러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텐츠들의 꾸러미를 이렇게 앱 카탈로그라는 형태로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 카탈로그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클라우드 트레이를 한번 클릭해 보면 이 프리뷰 어떤 대시보드들을 보여주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트레이 로그를 수집해서 이러한 대시보드들을 보여준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것을 통해서 쿼리를 학습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이 앱들을 통해서 앱들을 한번 설치해 보고 그 앱에 있는 쿼리를 통해서 뭐 학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add to library를 하시고 여기서 뭐 이따가 이제 하실 테지만 어떤 소스 카테고리를 어떤 로그를 이 대시보드 이 앱에 있는 대시보드들이 사용을 할지를 여기서 정해주는 겁니다. 정해주고 그 다음에 add to library 하면 이제 저의 퍼스널 폴더에 이 앱이 딱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앱에 해당하는 이 아래에 대시보드들이 쭉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앱 카탈로그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드민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민 메뉴는 이제 저는 지금 이제 트레이닝 랩에서 어드민이 아니어서 메뉴가 좀 덜 보이는데 어, 여기서 이제 어카운트 정보와 또 롤백 그리고 보안 관련된 설정들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것은 이제 그 CIP와 다른 제품 라인인 이제 클라우드 sim입니다. 그래서 sim과 CIP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sim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이 CIP의 로그를 먼저 수집을 합니다. 로그를 수집하고 수집할 때 이 로그를 sim으로 포워딩한다 이런 설정을 하고요. 그래서 sim으로 포워딩된 로그에 대해서 sim에서 작업을 하고 이 sim은 어떤 그 보안 룰에 대해서 좀 더 보안 룰에 대한 것들이 더 많고 코렐레이션 기능이 더 강화돼 있고 또 어떤 기업 내의 SOC 팀에서 보안 관리하고 그 작업을 하기 위한 그 더 유용한 툴들을 더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랩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랩을 하나씩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창을 많이 열어놨는데 다 닫고 그 다운로드 폴더에 가 보시면 그 중에서 그 PDF 파일 중에서 펀더멘털 랩 가이드를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펀더멘털 랩 가이드가 나오고요.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시면서 이제 감을 잡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시다가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편하게 알려주세요. 오늘 예상한 인원보다 사실 더 적게 들어와서 더 개인적인 질문, 개인적이라기보다 나만에 해당될 것 같은 질문도 마음껏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랩은 이제 데이터 보기이고요. 데이터를 한번 이제 보는 랩이고요. 로그인을 먼저 트레이닝 랩에 로그인을 다 하셨고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집되고 있는 데이터가 뭔지를 보실 때는 이제 컬렉터 페이지를 보셔야 되고요. 매니지 데이터, 컬렉션으로 가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매니지 데이터, 컬렉션에 컬렉션. 여기서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인지스트 버짓이라고 해서 이제 일단 이 스쿠프별로 메타데이터를 이용해서 스쿠프로 나눠서 하루에 너무 많은 로그를 수집하지 않을 수 있게 뭐 이런 설정하는 뭐 이런 메뉴도 있고 한데 여기서는 이제 컬렉션만 일단 보겠습니다. 컬렉션 보시고 그리고 서치 페이지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홈에서 서치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U에서 서치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시고 그리고 한번 검색 쿼리 영역에 이것을 한번 카피 앤 페이스트 하셔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의미가 뭐냐면 이 쿼리를 옆에 있는 것이 이제 타임 레인지입니다. 어느 시간 구간에서 쿼리를 할 거냐. 그래서 지금 이거 기준은 지난 15분 기준,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지난 15분 동안에 모든 로그 중에서 그 소스 카테고리 별로 카운트를 해서 지금 보여준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그 붙여주신 코리아 펀더멘털 랩 가이드 이것 맞습니다. 혹시 이게 안 보이나요? 예, 코리아 펀더멘털 랩 가이드. 그 위치를 제가 여기 다운로드 링크입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다운로드를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예, 제가 처음에 공유해 드리기는 했었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이 공용입니다. 공용으로 모든 분들이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펀더멘털 들어가셔서 특별히 이제 개인별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그냥 공용으로 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트레이닝 랩과 헷갈리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공용으로 사용하는 제 강의 자료 그리고 랩 가이드입니다. 네, 네, 이렇게 뭐 언제든지 하시다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랩 가이드를 지금 사용하시고 못하신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스타트를 누르면 이렇게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퀄이고요. 10분, 15분.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 15분 간에 각각 데이터가 몇 개 정도씩 들어왔는지 보여주는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이고요. 그리고 지금 요 카운트라는 것이 이제 집계, 나중에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집계 오퍼레이터입니다. 이렇게 집계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어그리게이트 탭이 하나 생기거든요. 어그리게이트 탭이 생기면서 이렇게 어그리게이트 탭이 생기면서 이런 자료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나오고 이 메시지 탭을 클릭해 보시면 이 카운트 하기 전에 집계하기 전에 그 데이터 정보들, 로그 정보들을 그대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소스 카테고리로부터 로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것들을 좀 더 이 각 필드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요거는 메시지에 있는 시간이고요. 요거는 그 메시지, 로그 각각 메시지이고요. 요 밑에 있는 것들이 이 메타데이터 태그입니다. 소스 호스트, 소스 네임, 소스 카테고리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필드가 있고 히든 필드가 있습니다. 히든 필드는 그 메타데이터 태그 플러스 이제 오토 파싱이 된 태그들이 있는데요. 오토 파싱은 뭐냐 하면 이 로그들 중에서 뭐 제이슨이나 이러한 정형화되어 있고 스몰로직에서 미리 인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파일 포맷이면 자동으로 그냥 파싱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쿼리가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파싱을 이렇게 끄고 할 수도 있습니다. 끄고 검색을 하면 그러면 제이슨 파일 타입이 있다면 자동으로 파싱된 필드가 없어졌을 거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현저하게 필드 숫자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필드를 만약에 보고 싶으면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소스에서 들어왔는지. 여기 있는 필드는 메타데이터와 제가 최초에 설명드린 필드 익스트랙션 룰에 의해서 수집 단계에서 파싱된 필드들이 여기에 보이는 겁니다. 물론 쿼리를 날리면서 날리는 동시에 필드를 파스아웃 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치 액세스 로그에 대한 어떤 쿼리를 작성하고 대시보드를 만들어야
만들어야 되는 필요가 있을 때 뭐 어떻게 할지를 같이 해보시면 이제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 누가 공유한 거를 찾아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파치 액세스. 그래서 누가 이미 공유한 게 있다면 이것을 사용한 사내에 누가 공유해서 잘 사용하는 게 있다면 우리 회사 상황에 맞게 그거를 세이브 에즈 하셔서 재사용 세이브 에즈 하시면 저의 프라이빗 폴더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재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 지금 꼭 저장을 안 하고 그냥 이 상태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 아파치 액세스 한 다음에 그냥 이 상태로 누가 만들어 놓은 대시보드를 이렇게 열으셔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랩 가이드의 내용은 그냥 따로 저장하지 않고 그냥 열어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그리고 직접 한번 앱 카탈로그에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앱 카탈로그에 가셔서 검색 필드에 아파치 입력을 하고 아파치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Add to Library 하고 네임을 본인의 이름을 공유를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 이니셜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기 위한 그 필터를 어떠한 로그들을 수집할지 필터를 설정해 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웹서버 언더바 시스템 아파치로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드리면 이제 FER이 있을 겁니다. FER, 필드 익스트랙션 룰이 있어서 로그 수집 단계에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콜렉터에도 이제 필드를 붙일 수가 있는데요. 컬렉터에 커스텀 필드를 붙일 수가 있는데 컬렉터에 커스텀 필드를 또는 뭐 웹서버 시스템이라는 커스텀 필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밸류를 아파치로 해서 특정 컬렉터에서는 이 키 밸류가 태깅 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그들 중에서 키가 웹서버 시스템이고 밸류가 아파치인 그 필드가 있는 로그들을 이제 가져온다는 내용입니다. 제 퍼스널 폴더 한번 가보면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아파치 CCM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파치 오버뷰를 한번 둘러보면 이렇게 아파치 대시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개인 폴더에서 이제 본인이 저장하신 거를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쉐어해 보겠습니다. 쉐어하는 방법은 점 3개 누르시고 쉐어 하신 다음에
그 알백 기반으로 스모로직 CIP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Entire Organization을 하셔서 쉐어 버튼을 누르면 이제 다른 현재 이 트레이닝 어카운트에 로그인한 모든 분들이 제가 방금 생성한 이 아파치 CCM 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쉐어하는 내용입니다. 8번, 9번, 10번까지.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랩 1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냥 간단히 쿼리 한번 날려보고, 그리고 간단히 쿼리 한번 날려보고, 소스 카테고리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봤고요. 그리고 대시보드 한번 다른 사람이 쉐어한 대시보드를 찾는 거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앱에서 직접 설치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것은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혹시 뭐 지금 이제 다음 랩을 진행하기 전에 뭐 질문이나 문의사항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다음 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랩은 로그를 검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쿼리를 생성하고 메시지에서 파싱을 하고 그리고 그 쿼리를 저장하는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실 영역일 것 같습니다. 먼저 상단에서 다 없애겠습니다. 클로즈 올 탭에서 다 없애고 new 로그 서치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입력해서 로그 메시지를 가져오겠습니다. 이거 의미를 설명드리면 그 메시지에 이제 필드가 어태치 됐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필드 중에서 소스 캐테고리 메타데이터 필드의 메타데이터 필드 값이 랩스 슬래시 아파치 슬래시 액세스인 것 그리고 엔드 계신 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설명드리면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빈칸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중간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면 엔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OR을 하시려면 이런 식 만약 이렇게 하신다면 OR put 그러면 소스 카테고리가 랩스 아파치 액세스이면서 get 또는 put인 것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크게 이제 스무로직 안에서는 스코핑이라고 합니다. 스코핑. 처음에 범위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이 타임 레인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포먼스에 있어서 이 스코핑 영역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처음에 먼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코핑 영역은 대소문자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소문자로 구분하지 않고 이걸 다 그냥 소문자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뭐 대소문자 구분 안 하고 와일드카드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액세스 대신에 뭐 이런 식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를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시간 범위를 6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상대적인 것도 할 수 있고 또 커스텀으로 해서 직접 구간을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이드에 나와 있는 것은 상대적 60분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리절트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스코핑을 통해서 출력된 총 메시지 개수입니다. 그리고 이 히스토그램은 이 개수가 시간에 따라 몇 개씩 있는지를 계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4번 리절트 부분도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 파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시지 파싱 부분에서 1번 을 따라서 파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싱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파싱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로그의 어떤 패턴이 명확하다면 파스 앵커라는 방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스 앵커라는 방식으로 이 로그의 패턴을 가지고 파싱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싱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get부터 come 끝까지 풋을 일단 없애겠습니다. 월요일들. 네. 파싱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블럭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이런 팝업 메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parse selected text를 누르시면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파싱을 하고자 하는 영역을 이렇게 블럭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click to extract this value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때 누르면 되는데 잠시만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하나만 가장 처음에 하나만 넣어줘야 됩니다. 하고 파싱하고자 하는 그 각각 항목들을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예, HTTP는 안 했군요. 가이드대로 하겠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가이드대로 하겠습니다. get도 안 했었네요. get도 안 했었고 요거만 하고 1점에 두고 그래서 URL 그리고 위에 이제 곱하기 표시된 것을 어떤 필드 곱하기 표시된 것이 이제 필드로 파스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필드명을 넣어주는 겁니다. 어떤 필드명을 할지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서브밋을 하면 그러면 이렇게 파스 구문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사실 직접 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파스 앵커 방식이고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 쿼리에서 수집 단계가 아닌 이 쿼리에서 특정한 필드를 이렇게 빼내고 이 빼낸 필드를 가지고 또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끝에 보시면 점 3개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세이브 에즈 버튼이 있고요. 세이브 에즈 버튼을 누르시고 지금 검색 저장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검색 저장에서 제가 이제 쿼리를 만들어 놓고 계속 앞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이름을 넣어주시고
어떤 폴더에, 저의 개인 폴더 중에서 어떤 폴더에 할지 폴더를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서 이렇게 서치, 세이브드 서치 뭐 이렇게 하셔서 폴더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하시면, 그리고 제 퍼스널 폴더를 가보시면 서치, 세이브드 서치라는 폴더가 생겼고 제가 방금 수행한 서치가 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쓴 서치도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랩 2에서는 검색을 하시고 서치를 하시고 파싱을 하시고 그것을 저장하는 것까지 하셨습니다. 지금 랩 2까지 혹시 지금 실습 중이신가요? 실습 중이신데 뭔가 안 되거나. 네, 네, 예. 그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엘라스틱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시고 다양한 쿼리를 지금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서치 마스터리 코스에서 그 서치 마스터리 코스에서는 계속 서치만 할 겁니다. 구문만 할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저희 오퍼레이터라는 개념이 있고 오퍼레이터가 있거든요. 그 보여주신 것처럼 그 파이프라인 들어가고 오퍼레이터가 들어가는데 다양한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서치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서치 마스터리 코스에서 사실 다 다루지 않습니다. 굉장히 소수만 다루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다른 오퍼레이터들은 스무로직에서 제공하는 오퍼레이터들은 여기에 이제 이 파이프라인 다음에 많은 오퍼레이터들이 들어가서 다양한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신데 그 오퍼레이터들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찾으실 수 있느냐라고 하면 helpsmologic.com으로 가셔서, 네, helpsmologic.com으로 가셔서 이제 서치를 눌러보시고 여기서 네, 여기서 서치 오퍼레이터 일단 제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장 많은 아니고 오늘 있는 프리딕트 오퍼레이터를 검색을 해보면, 예, 여기 보시면 서치의 쿼리 랭귀지 그리고 서치 오퍼레이터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많은 오퍼레이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오퍼레이터들을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파싱에 대한 거죠. 여기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서치 쿼리 랭귀지 이 밑에 서치에 help.help.smologic.com으로 가셔서 서치에 서치 쿼리 랭귀지 밑에 보시면 이제 파스 오퍼레이터도 이제 제가 방금 설명드린 파스 앵커뿐만 아닌 파스 레젝스도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파싱하는 파스 레젝스도 있고 제이슨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키밸류 타입의 어떤 로그가 있다면 그걸 뽑아내는 것도 있고요. 뭐 CSV 타입도 뽑아낼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파싱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다양한 어그리게이션 하는 그 오퍼레이터들, 뭐 평균을 낸다든지 카운트를 한다든지 또는 카운트를 하면서 그 중복된 밸류들은 빼고 유니크한 값만 카운트하는 카운트 디스팅트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카운트하는 것들, 그리고 필드 익스프레션 관련된 내용, 이제 필드를 치환하고 싶을 때 어, 또는 어떤 특별한 필드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싶을 때, 그리고 수학적인 계산에 대한 오퍼레이터들,
그리고 서치 오퍼레이터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서치 마스터리의 코스 중 하나인데요.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그것을 트랜잭션화해서 이 서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어떤 트랜잭션 애널리틱을 위한 어떤 그런 오퍼레이터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더 공부하시고 싶으실 때는 일단 서치 마스터리 지금 코스와 서치 마스터리 코스를 통해서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 하실 때는 이제 여기에 있는 오퍼레이터들을 통해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다면 뭐 특정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이게 궁금하다 이런 것들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한 뭐 특별한 세션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랩 3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시 반까지가 랩 강의이고, 그 다음부터 서티피케이션을 하기로 했는데, 일단 서티피케이션은 사실 어디서든 하실 수 있으셔서, 인터넷으로 어디서 할 수 있어서 제가 들어가는 방법만 알려드리면 되기 때문에 일단 랩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검색 결과를 집계하고 어그리게이트하고 차트를 만드는, 그리고 결과를 트랜스포메이션 한 다음에 차트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빠르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지금 질문해 주신 것도 이미 기본적인 이해에 비해 더 어드밴스드 된 것을 물어보신 것이어서 없애고요.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네. 네. 일단 요 쿼리를 한번 날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좀 전에 이제 파스를 했습니다. 파스를 했는데 그 파스를 하는 것 위에 집계를 한 것입니다. 이 파스를 한 필드 중에서 이 스테이터스 코드 필드가 있는데 이 필드의 밸류들을 기준으로 카운트를 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데모 서비스 접속 경로를 예, 지금 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트레이닝 환경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트레이닝 환경 접속 그 경로를 요청하셔서 제가 다시 이렇게 이걸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번호는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겹치수가 있어서 채팅창 상단에 보시면 그 유저분들께서 자신이 사용한 번호를 찍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번호를 하나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채팅 툴을 에브리원으로 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 뭐 789라면은 789번 쓰시겠다라고 하시고 이 이메일 아이디가 이렇게 됩니다. 트레이닝 플러스 애널리스트 001부터 999 사이에 어떤 번호든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번호 아무거나 사용하셔서 요 샵 3개 대신에 넣으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한 번호를 이 채팅창에 하나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스테이터스 필드 내의 그 값 기준으로 이렇게 카운트를 한 것입니다. 카운트를 한 것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이렇게 메시지 탭과
aggregate 탭 두 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타임 슬라이스라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타임 슬라이스는 어떤 것이냐면 이 메시지의 시간을 1분 단위로 정렬을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1분 단위로 쪼개는 것입니다. 1분 단위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없애고 제가 필드 중에서 제가 타임 슬라이스 필드를 보여드리면 타임 슬라이스가 어떤 건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필드가 직접 해야지. 여기서. 네. 여기 보시면 원래는 메시지 타임은 11시 28분 36초인데 그냥 11시 28분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분 단위로 집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를 이렇게 바꿔주는 식으로 저장이 되는 게 타임 슬라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이제 어떤 것이 되냐 하면 카운트를 할 때 시간 단위로 카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 이거를 보시면 카운트 바이, 아까는 스테이터스 코드만 가지고 카운트를 했었는데요. 타임 슬라이스를 가지고도 타임 슬라이스와 스테이터스 코드 두 개를 가지고 카운트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그리고 이제 밑에 나오겠지만 소트가 아마 소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트를. 그리고 이것이 이제 소트 정렬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소트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소트를 하면 그냥 정렬이 되고, 이런 식으로 분 단위로 스테이터스 코드와 그 카운트를 테이블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이제 트랜스포즈라는 것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왜 해야 되냐면, 만약에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만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뭔 의미를 하는지 아실 수가 없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래프의 하나의 시리즈는 이 선으로 본다고 하면 이 그래프의 하나의 선이 시리즈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리즈는 이 필드가 하나의 시리즈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각 403 또는 404 이러한 이 스테이터스 코드 내의 하나의 값들이 다 필드로 변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것이 트랜스포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트랜스포즈, 소트를 여기 밑에 이제 트랜스포즈를 하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예. 그래서 트랜스포즈를 이렇게 하시면 로우의 의미는 첫 번째 컬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컬럼이고, 이 컬럼의 의미는 그 안에 있는 그 개체 각각의 값이 컬럼이 되는 필드를 지정해 준 겁니다. 지금 스테이터스 코드인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개가 그 두 개에 동시에 매칭되는 밸류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나머지 한 개는 카운트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스타트해 보시면 각각의 그 스테이터스 코드의 각각의 값이 필드가 된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각 필드가 하나의 그 그래프 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즈라는 것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차트 만들기는 이렇게 트랜스포즈 한 것에서 원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눌러보시면 차트가 됩니다. 그리고 옆에 범례가 있는데요. 범례를 클릭하면 보이기도 할 수 있고 안 보이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20200과 394 코드를 안 보이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웨어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웨어를 추가할 때는 파스 다음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테이터스 코드라는 그 필드가 이 파스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파스를 통해 만들어진 것 바로 다음에 웨어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이프라인이 그
마치 리눅스 파이프라인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커맨드에 있는 결과값이 그 다음 오퍼레이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퍼레이터의 결과값이 그 다음 오퍼레이터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윗단에서 데이터를 줄여줄수록 더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파싱을 하자마자 바로 웨어로 이렇게 해줍니다. 해주면 이제 200과 304를 빼고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200과 304를 빼고 차트까지 이 서치 화면에서 차트까지 만드는 것을 해봤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나 아니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뭐 채팅창이든 뭐 이렇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대시보드 생성을 하고 공유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dd to Dashboard를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이게 하나의 패널입니다. 대시보드는 이제 패널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게 하나의 패널입니다. 그래서 아파치 스테이터스 코드 패널, 그리고 어떤 대시보드를 추가를 할지. 그래서 기존에 있는 대시보드에 하셔도 되고요. 저는 서트잼이라는 대시보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기존에는 대시보드에 이렇게 추가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혀 새로운 내용을 이렇게 만드신다면, 그러면 이것은 이제 전혀 새로운 대시보드가 됩니다. 저는 그냥 기존의 대시보드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Add 하시면 이렇게 제가 방금 만든 것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네, 이렇게 새로 하나를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새 대시보드, 아파치 스테이터스 코드라는 이름으로 대시보드를 하나 새로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방금 추가를 해줬는데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가이드대로 패널 이름도 있고 대시보드도 아파치 스테이터스 코드 네. 그래서 제 이름 하나 더 제 이니셜 붙여서 퍼스널 디렉토리 안에 대시보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더 생성이 되었습니다. 대시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연속으로 할 작업은 텍스트 패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텍스트 패널을 추가하는 방법은 이 대시보드에서 add 텍스트 주신 다음에 타이틀은 트레이닝. 네, 여기서 있는 내용은 데이터 이해 이런 뭐든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트레이닝 데이터 이해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하시고 폰트 사이즈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실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해주시고 add 대시보드 해주시면 이렇게 텍스트 패널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대시보드에 네,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대시보드의 모양 느낌 변경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상단의 제목 부분을 가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대시보드 위치를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크기도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텍스트는 이렇게 상단에 길게 빼놓고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대시보드의 모양을 이렇게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크모드로도 전환 가능하십니다. 위 상단에 점 3개를 누르신 다음에 스위치 to 다크 팀으로 하시면 그 다크모드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생성하신 대시보드를 공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유하는 방법은 생성한 대시보드 퍼스널 폴더 가셔서 생성한 대시보드 오른쪽을 누르신 다음에 점 3개 누르신 다음에 쉐어 하시고 저희 조직 내 모든 사람들 다른 롤에 특정한 롤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권한을 가질지. 그래서 뭐 에디트 권한, 매니지 권한까지 줄 수 있는데 뷰 권한을 일단 주겠습니다. 그래서 쉐어 하시면 이 대시보드가 조직 내 모든 사람들한테 쉐어가 돼서 조직 내 모든 사람들은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아파치 스테이터스 코드를 통해서 이제 검색이 가능하십니다. 기존에 트레이닝 하셨던 많은 분들이 검색해주신, 공유해주신 대시보드들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까지 했고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나 시간이 더 필요하다. 예, 일단 제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셔서 금방 하시는 것 같아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시보드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그 아파치 액세스 앱에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아파치 오버뷰를 하나 여시고요. 이것 빼곤 다 일단 닫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 세계 모든 이 비지터 로케이션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만 표시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미국만 표시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에디트를 하신 다음에 여기 점 3개를 누르시고 에디트, 전 세계 모든 유저가 아닌 미국에 있는 유저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웨어 조건을 거셔서 데이터를 필터링 해주시면 됩니다. 웨어 조건이 count by IP 밑에 여기 들어가면 잠시만요. 안 될 것 같고 예,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룩업에 다 있어야 되니까 웨어 조건이 이 컨트리 네임이 컨트리 네임 필드가 생성된 바로 다음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넣어주시면 네, 그리고 돌리면 이렇게 미국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대시보드를 해주시면 대시보드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여기서 응용을 한다면 뭐 한국만 하려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다시 오픈인 서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네임을 컨트리 네임을 한국으로 하면 됩니다. 한국으로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이 네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서 왜요? 컨트리 코드, 컨트리 네임, 네임, 매치, 코리아. 컨트리 네임이 한국이 뭐라고 매치가 되는지 제가 일단 오타를 쳤고요. 컨트리 네임. 코리아 대문자. 네. 네. 한국은 이렇게 돼, 컨트리 네임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웨어의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대신 요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좀 전에 에디트에서 여기에 코리아를 넣어주시면 한국이 되겠습니다. 서치해보면 예, 한국이니까 여기 없겠죠? 태평양 건너 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알림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림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릴 것은 이제 스케줄드 서치라는 것을 통해서 알림을 생성할 건데요. 알림은 총 3가지로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리얼타임 스케줄드 서치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스케줄드 서치, 모니터링 이렇게 3가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스케줄드 서치를 통해서 알림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쿼리, 이게 쿼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 쿼리를 오픈인 서치로 하시면 이렇게 이 대시보드에 있는 쿼리를 서치 탭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Save As를 하십니다. 치고 이름을 뭘로 할까요? 이름은 그냥 비지터 로케이션으로 하고, 여기서 이제 어디에 저장할지 위치를 지정해 주시고, 그리고 스케줄 디스 서치를 하시면 됩니다. 스케줄 디스 서치를 누르면 얼마의 간격으로 돌릴 것이냐, 실행을 할 것이냐를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15분 간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고 이 서치의 타임 레인지를 정해 주시고, 주기적으로 실행될 서치의 타임 레인지를 정해 주시고, 상대적으로 하실 수도 있고 커스텀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인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15분. 그리고 이 서치가 돌아가는 시간 기준, 그리고 노티를 할지 안 할지 해서 모든 메시지에 대해서 노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티는 이메일, 그리고 그 받는 자는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제 이메일 주소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그리고 의미 있는 제목을 받기 위해서 미리 정의된 어떤 이런 변수들이 있는데, 그 변수들을 사용해서 저장, 그러면 이제 서치 네임과 서치가 올린 시간, 그리고 몇 개의 로가 리턴 됐는지를 제목으로 해서 이제 이메일이 날라오게 됩니다. 서치가 돌아갈 때마다.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미 저장을 했네요. 그래서 이름을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to. 네. 그래서 to가 옆에서 딱 떴습니다. 저장이 됐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스케줄을 하면 이렇게 아이콘도 좀 달라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가이드에 보시는 것은 이메일을 통해 날라온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 서치를 이메일을 통해서 날라오고 이것을 이제 비활성화하시려면 다시 해당 그 컨텐츠에서 스케줄 서치를 이렇게 하시면 스케줄 서치만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이름으로 그냥 직접 검색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클릭을 해서 해당 스케줄드 서치를 클릭을 한 다음에 점 3개를 누르고 에디트 스케줄드 디스 서치 하신 다음에 프리퀀시를 네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아까 그 스케줄 서치 메뉴에서 그냥 서치처럼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마지막은 이제 어떻게 스몰로직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릴리즈 노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헬프 페이지, 제가 좀 전에 설명 보여드렸던 그 help.smalllogic.com으로 가셔서
가장 상단에 릴리즈 노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는 그 help.sumologic.com에서 help, 닥헙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릴리즈 노트를 보실 수도 있고 여기서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검색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몰로직 런 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그 스몰로직의 홈에 런 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여기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는 걸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은 SQ 서포트를 통해서 기술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커뮤니티로 가셔서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티켓 작성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슬랙 채널도 커뮤니티 슬랙도 있습니다. slack.sumologic.com은 이제 커뮤니티 슬랙이고요. 여기서 이제 커뮤니티 분들이 자유롭게 질문을 하시고 물론 주로 이제 그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긴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글로벌 팀에 또는 스몰로직을 사용하는 다양한 유저들에게 질문을 하고 궁금한 내용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펀더멘털 랩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제가 한 가지 설명해 드릴 부분은 쿼리를 계속 많이 작성하셨는데 쿼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틀을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거를 먼저 설명 안 드리고 지금 나중에 설명드린 이유는 좀 해보신 다음에 설명을 들으시면 더 개념이 잘 오셔서 먼저 가장 상단에 스코핑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스코핑을 하고 오른쪽에 타임레인지가 있습니다. 타임레인지와 이 키워드를 통해서 스코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필요한 데이터만 딱 지정하는 게 그 퍼포먼스의 이 쿼리에 있어서는 퍼포먼스를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시고요. 이 스코핑 영역은 어떻게 동작을 하냐 하면 일단 대소문자로 구분하지 않고요. 그래서 소스 카테고리를 소문자로 하셔도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불린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and 또는 or가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이런 메타데이터 필드나 필드 어드민 코스트에서 설명할 그 필드 익스트랙션 룰을 통해서 만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더 퍼포먼스에 좋습니다. 좋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부분이 이제 파싱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파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하실 부분이 이제 필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싱된 필드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또 작업을 하실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드별로 어떠한 작업이 필요하시다면 그 필드를 가지고 이 필터링을 또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집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운트 바이 집계를 하실 수 있고 카운트든 아니면 뭐 썸이든 에버리지든 집계를 여러 가지 집계 오퍼레이터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것들을 출력할 때 어떤 식으로 출력하냐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쿼리가 이런 식으로 일단 전체적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서티 시험에 나오면 일단 순서는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보실 때 또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앞단에서 나온 결과가 뒷단으로 넘어간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서 볼륨을 줄여주는 게 퍼포먼스에 좋다라는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만약에 실질적으로는 웨어가 파스 위에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 파시된 쿼리에 대해서 웨어 오퍼레이터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 일단 정석은 파싱, 필터, 집계, 서식 지정 이런 순서로 이 오퍼레이터들을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펀더멘털 서트 그 이그잼을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먼저 로그인을 이 트레이닝
어카운트를 하시면 안 되고요. 트레이닝 어카운트를 로그아웃 하시고 그 개인 계정, 회사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트레이닝 계정이 아니고 트레이닝 계정이 아닌 회사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레이닝 계정이 아닌 회사 계정 로그인. 트레이닝 계정이 아닌 회사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그아웃을 해주시고 회사 계정으로 다시 새 창을 하나 띄우셔서 회사 계정으로 어떤 것이든 회사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 회사 계정으로 로그인이 안 되시는 분이 계실까요? 회사 계정이나 또는 가능하면 회사 계정이 좋고요. 아니면 뭐 개인 계정이라도 혹시 안 되시는 분이 계신가요? 예, 안 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 계정을 로그인하셨으면 이제 홈 서티피케이션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Get Certified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트레이닝 랩에 접속하는 방법이 여기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각종 코스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만 모아놓은 이 타일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면 하신 후에 코리안 서티피케이션이 2개가 있습니다. 한국어 버전으로 된 것이, 물론 이제 영어가 편하시면 영어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코리안 하시고 이것을 클릭하셔서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펀더멘털 이그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픈북이고요. 뭐 옆에 있는 분이랑 의논하셔도 되고요. 뭐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시고 나서 실패하시면 다음에 또 시도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60분, 30문항인데 거의 뭐 30분 내로 시험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2시 반까지 12시 30분까지 펀더멘털스 시험 이그잼 서티피케이션 시험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1시 15분까지 1시 15분 점심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서치 마스터리 코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펀더멘털 그 서티피케이션을 진행함에 있어서 혹시 안 되시거나 질문 있으신가요? 예. 네. 잠시만요. 그러면 일단 지금 PDF 다운로드 받는 링크 공유를 제가 지금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로드 받는 링크는 지금 여기 있고요. 예, PDF 다운로드 받는 링크 공유 드렸고요. 지금 로그인이 안 된다라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여기서
헬프, 헬프 우측에 헬프를 누르십니다. 헬프를 누르시고 커뮤니티를 누르십니다. 그럼 이때 저처럼 이렇게 바로 안 뜨고 아마 뭐 이메일을 인증하라 이런 것이 뜰 것입니다. 그럼 그때 이제 이메일 정보를 입력하셔서 그 이메일을 인증을 하시면 이 서티피케이션 메뉴로 들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혹시 진행해 보시고 안 되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회사 계정 권한이 리드로만 되어 있는 경우도 서티피케이션 취득 가능합니다. 예. 여기 이 메뉴로 오셔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Get Certified로 오셔서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네. 서티파이드 진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그 이스모로직 페이지에서 왼쪽에 헬프를 누르시고 커뮤니티를 누르시면 저는 이렇게 지금 커뮤니티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동을 하지 않고 아마 이메일을 인증하라는 메뉴가 뜰 것입니다. 그때 본인의 이메일을 인증해 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서티피케이션 Get Certified 메뉴로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해보시고 안 되시면 알려주세요. 해보시고도 안 되시면 그것은 이제 그 이메일을 저한테 알려주시고 이제 그 글로벌에 에스컬레이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티를 마치신 분은 뭐 별도의 다른 어떤 마무리 없이 그냥 바로 점심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티를 마치신 분은 네, 감사합니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진행되셨다고 하셔서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 서티에 진입이 안 되시는 분이 계신가요, 또? 네, 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서티에 진입 안 되시는 분은 일단 없는 걸로 알고, 일단 오전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서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만약에 서티 하셔서 실패를 하시더라도 계속 반복하셔서 다시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다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일단 오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1시 15분에 다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